자, 미국의 그 하원 의원인 이번에 아마 재선이 되었죠. 앤디 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뉴저지주입니다. 나이도 젊고요. 우리 나이로 40입니다. 만으로는 38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의 공무원으로 USAID 국제개발처에 들어갔다가 국무부 외교관으로 있다가 나토에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하다가 2019년에 뉴저지 민주당 하원의원이 되고 올해 재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가 그 한국인으로서 뭐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랑은 뭐 저는 개뿔이고, 이 자가 최근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앤디 김이 뭉가리 정권의 종전선언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 교민들이 좀 분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흔히 미국에 사시는 교민분들 중에 뉴핑에 격려도 하고 회비도 내고 당비도 내시는 분도 많고 적극적으로 또 이 글로 참가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우리 보고 뭘 좀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셨을 때 저도 그분들한테 좀 부끄럽기도 했고 나라 걱정을 해주시는데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거꾸로 그분들한테,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한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앤디 김 등이 나서서 하원 의원 4명이 뭉가리 방미 중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요, 이 뭉가리 방문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이 들어갈 거라고 청와대가 한국 언론에 이렇게 좀 해댔어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쿼드 가입하라고 해서 하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좀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그 속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한국 사회의 친북 이 빨갱이들은 아주 자의적으로 이 종전선언 문제를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럼 유엔 사령부가 해체돼야 되고,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면 일본에 있는 그 7개입니까? 이 미군 기지들, 육해 공군 기지들이 다 유엔 사령부의 후방 기지로서의 역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미군들 기지가 해체되거나 미국이 다시 일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조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6.25 참전에 뜻을 같이 했던 우방 동맹국들이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감시 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보자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가끔씩 프랑스도 여기에 가세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런 역할들을 쭉 해왔죠. 자, 그런데 이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중국을 이 군사적, 이 안보적으로 포위하는 구도에도 큰 구멍이 나게 되고, 더 나아가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미군이 한국에서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이 희석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제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었는데 다른 나라의 군인이 무엇 때문에 한국에 존재하느냐, 연락사무소 정도나 두고 떠나라,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좌파 친북주의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며 거리를 메울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도 그런 자들이 수백만 있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미 하원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안이 하필 뭉가리가 미국을 방문할 때 미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겁니다. 계리안 등을 추진하고 처리하고 한 적은 있지만은, 근데 그 계리안에는 한미 동맹 강화를 넣고
또 뭐 종전선언 추진 이런 식으로 뒤섞는 정도는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미연락사무소, 즉 평양과 워싱턴의 지금 외교관계를 수립해라라는 이런 내용의 법안이 미국에서 오늘 발의가 됐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 로 칸나, 브래드 셔먼, 그레이스 멍, 그리고 한국계 앤디 김, 이 4명이 발의자 이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가 이런 것들을 지금 법안 형태로 문재인 방미회 처음에서 제출된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해 평화협정, 종전선언, 북미 수교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죠. 문이 미국에 떠고 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이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나라 미국의 의회 의원들 몇 명이 평화협정,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법안 등을 의회에 제출했어요. 때맞춰요. 이거는 문가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이든에게 압력 수단으로 써서 미국이 자신을 압박하는 것을 벗어나고 내가 미국까지 가서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커트 캠벌이 싱가포르 회담 등 여러 미국의 정책을 개성하는 우는 이런 표현을 들어가게 했다. 이러면서 나 잘했지 쓰다듬어 주라고 김정은이나 시진핑에게 점수 달라고 하는 짓거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요. 한반도 비핵화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가리 방미 기간에 발의된 점이 한반도 지금 정세에 어떤 평화 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고 이 정권의 앞잡이 매체들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남북 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된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협정 달성을 위한 평화적 로드맵 기술을 한 보고서를 상하원에 제출하라. 그리고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라는 합의가 포함된 미, 북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고려하면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평화적 최종 해결을 뜻하지도 않는다. 전쟁 상태의 지속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합의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자, 요렇게 이제 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커트 캠벨을 말을 핑계 삼아서 미 의회가 받은 척 하는 겁니다. 다 짠한 거예요. 백악관에서는 커트 캠벨 보고 싱가포르 평화회담 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서 또 미 의회에 있는 문가리의 앞잡이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진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미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가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걸 전면 재검토해서 북한을 여행하게 하라. 자, 이 법안은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며 한국 전쟁의 지속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미국과 북한과 공식 관계를 맺지 못해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자, 미국의 교민들 중에 한국으로 피난 왔다가 자, 그분들은 어차피 남한이 남의 지금 타향이다 생각하고 미국으로 간 사람이 많고 그 중에 일부는 북한에 드나들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기도 했죠. 자유를 찾아서 내려와서 그러다고 또 자유의 이 본상인 미국으로 이렇게 갔으면 북한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법안은 방북의 미국익 부합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 사항이 검토되어야 된다며 특히 미국 국적자의 친척의 장례식 등에 대한 참석을 위해 방북하는 특별 인정 여건을 발급하고 자격을 미 행정부가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원 의원은 한반도에 계속되는 전쟁 상태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의 친척을 둔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자, 통과하게 되면 미 정부의 구속력을 이렇게 줄 수 있겠지만 이 하원의 민주당 다수도 여기에 반대하고 공화당은 대부분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절대 채택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때도요, 하원에서 52명이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 짓을 할까요? 그때보다 세도 훨씬 적은데요. 미국의 하원의원 몇 명은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좌파거나 저질들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 집중적인 로비가 행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 되는 거라도 문재인 방미점에 이걸 한번 발의해서 언론에 이벤트를 하고 또 한국 언론들이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마치 미국 의회에서 문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목들이 문가리 방미 중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구 법안이 발의되었다라고 나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문을 지지하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에 이 기사가 나오고 JTBC도 KBS 지금 이걸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이 권력 3위 펠로시를 면담해서 백신 대북 공조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JTBC의 기사 옆에 미 의회에서도 문재인 방미에 맞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법안이 지금 제출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시험은 의원의 인터뷰 등을 한국 언론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요, 한마디로 로비의 결과다는 거죠. 돈만 주면 움직이는 놈들이 많습니다. 저 앤디 김이라는 자에 대해서 뉴저지에 적을 두고 있는 한국 교민들은요, 지속해서 반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저 앤디 김을 낙선시켜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을 듣는 즉시 앤디 김 사무소로, 지역구에 사무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의회 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당신은 왜 친북적이고 반환적인 이런 행동에 앞장서느냐.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 저 사람 부인도 뭐 일하는 사람인가 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아마 어디에선가 로비 작업이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에 넘어가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앤디 김 다시는 저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부 교민 여러분들이 압박을 넣어야 합니다. 한국은 제가 싸울 거니까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싸우십시오.